21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로 탄생한 180석의 슈퍼 여당, 민주당이 제대로 키를 쥐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오늘은 21대 국회 입성으로 3선 고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안산 상록갑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안산 상록갑은 이번 총선 준비하면서 주요 격전지로 꼽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언론도 그렇고요, 여론도 그렇고 전해철 당선인의 당선이 유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선거운동을 통해서 삼선 고지에 오르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당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유리하다. 그러니까 여론 지형이라든지 실제로 투표하기 위해 낫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선거라는 걸 해봐야 알기 때문에 여전히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는 없고 네,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여러 분석과 평가에서 제가 좀 유리하다라는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안산 지역에 4개의 지역구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4곳을 민주당이 다 석권을 했는데 그게 한 16년 만에 그렇습니다. 처음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전해철 당선인의 책임이 그만큼 더 막중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아주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16년 만에 됐던 이유가 다른 걸 떠나서 흔히 말한 민주 좀 개혁 진영 그런 제도를 지지하는 분들이 약간 분열되고 나뉘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아주 단결된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국민적 지지를 다 흡수하는데 좋은 결과가 초래돼서 더욱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가장 핫한 좀 상황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원내대표 이제 원내사령탑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시간 계획들은 나와 있는데 출사표 던지셨죠? 예, 살짝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물 밑에서도 이미 뛰셨고 뭐 지방 초선 의원들 이번 당선인들도 많이 만나보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출사표 던진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집권 4년 차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정청 관계가 잘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당정청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의 제가 적임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밖에 뭐 표시 전국 돌면서 뭐 의원들 초선 의원들 어떤 얘기들 하시면서 이렇게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일단 이제 유세를 전국에 다닌 건 맞는데요. 제가 원내대표를 나간다는 전제에서 한 건 아니고 이 오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험지라고도 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다니면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후보분들하고 좀 인연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지원 유세를 하고 또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제가 반드시 원내대표를 나간다라는 것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경기도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운 지역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선거 운동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말고는 이제 지역에 또 전국적으로는 좀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 원내대표, 그 원내사령탑의 중요성은 뭐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텐데 특히 21대 국회의 시작을 그 원내 민주당 특히 18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원내사령탑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그 무게감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선거 결과도 그렇고요. 이번 이제 선거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을 잘해라. 그리고 앞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해라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로나19의 극복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예를 들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행정부나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만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하는 것을 좀 더 나아가서 왜냐하면 이게 아주 미중유의 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예상할 수 없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큰 위기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 그러니까 입법 이외에도 예컨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결권이 있는 국회 내 그런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모여가지고 입법은 물론이고 또 그로 인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이라든지 등등을 할 수 있는 것을 국회에서 뒷받침을 준비하고 또 실제
그렇게 지원을 해야만이 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 또 그로 인한 민생 문제 등등을 준비하고 해결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전히 20대 때 못했던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개혁 과제가 정말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회의도 못 해가지고 논의도 못하고 안 됐던 그런 개혁 과제에 대해서 또한 처리하는 게 저는 21대 아주 중요한 1년 차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하더라도 그 근간은 대화여야 되고 또 협치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야당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해서 자칫 국민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의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일을 하되, 다만 그전하고 틀린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일을 못하면 네. 야당 탓도 하고 또 저희들의 좀 더 의석수 부족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과반수 이상 이런 의석수를 국민들께서 이제 이렇게 부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핑계와 변명되지 않고 일은 아무튼 효율적이고 반드시 처리하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당대표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지만 이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표심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표가 분산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 윤호중 사무총장이나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도 하마평에 올라 있고 원내대표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언론들의 분석인데, 실제로 이럴 경우에는 이런 뭐 전해철 당선인을 포함해서 이른바 친문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표 분산에 대한 뭐 얘기들도 있어요. 이거 좀 어느 정도 교통정리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친문 비문의 구별은 저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다 친문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친문 실제로 뭐 저희들 수년 또는 십수년 전에는 이렇게 계파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예. 이 계파와 다른 계파가 경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파 내 조정도 하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단일한 뭐 세력도 보이고 힘을 보였지만 사실상 지금 민주당 내에는 다 친문인데 네. 그걸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일단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리한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네. 낫습니다. 그게 의원분들에 대한 선택권도 넓히는 거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선의의 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요한 21대 첫 원내대표에 필요한 분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아무튼 이를 조정하고 또 그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아무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전 당선인 모셨으니까 지금 전해철 당선인이 20대 국회의 예결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좀 중요한 이슈로 부각적이 떠올라 있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이게 굉장히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대상에게 줄 것을 놓고 당과 정부와 청와대와 아마 이견들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당정이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되 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경과를 말씀드리면요. 실제 정부에서는 70% 그러니까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총선 전에 발표를 했죠. 그랬죠. 그런 방침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한 상태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하위 70%보다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게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정부에 건의했고 네. 그 건의 내용을 가지고 총선을 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100%까지 지급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총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100%를 관철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제 의견에 여러 가지 조정 국면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오늘 합의한 게 일단 100%를 지급하되 좀 고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세액공제에 의해서 정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15만 원 정도. 예를 들어 4인 가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 할 때는 15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오히려 받는 거로 기부금 처리를 해서 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고요. 거기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합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에 가장 또 이 재난지원금에 중요한 게 실기하지 마라. 이 놓치지 말고 빨리 하라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늦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소비 진작이라든지 또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한 보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문제는 이걸 논의할 수 있는 회의 일정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회의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일단 야당하고 논의하고 그럼 야당하고 논의하고 나서 정부와는 와 있으니까 정부에 대해서 동의 절차를 밟는 등의 절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의 예결위 간사지 않습니까? 국회 예결위 간사인데 그러면 본회의 날짜를 정하고 역순으로 해서 이제 예결위 상임 예결위원회라든지 소위라든지 등등을 정해야 되는데 그걸 정하지 않고 이렇게 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국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도대체 뭘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의견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치열하게 논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는 장이 없다면 예. 회의도 안 열린다면 그거는 정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그 또 당정이 사실 당정과 무관하게 회의는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당정이 합의했으니까 오늘 오후라도 빨리 이렇게 합의해서 회의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당정이 합의해서 가져오면 본인들이 뭐 발목 걸지는 않겠다, 발목 잡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일단 당정이 그런 합의를 했으니까 뭐 이 추이를 뭐 저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해철 당선인 오시면 꼭 이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친문 삼철, 예, 그러니까 뭐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이렇게 이 표현에 대해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 들고 하는데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게 나한테 굉장히 또 자부심을 주는 훈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뭐 둘 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예. 이미 이제 한 3년 정도 예. 돼서 저도 뭐 이제 그것은 별로 이제 맞지 않는 프레임이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이제 참모나 보좌진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네. 그 옆에서 참 열심히 했다라는 면에서 삼철이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 삼철이 다 현재도 그렇지만 각자가 있는 위치, 처지, 역할이 다 틀린데 그렇죠. 우연하게 철자 이름이 같다 해가지고 하나로 묶으면 저는 맞지 않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참모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면 저는 어찌됐든가 이제 당에 있으니까 또 대통령 바로 곁에 있지 않고 하니까 대통령을 측근해서 모신다 또는 그 대통령을 보필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틀려져 있는데 네. 여전히 삼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프레임은 아주 지나간 과거로 네. 돌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 프레임은 적어도 저희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180석이라는 국민의 선택, 총선 압승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집권 3년 차를 앞둔 상황에 굉장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들만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만큼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지금 시점과 또 2년 뒤 대선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또 부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만하지 말자는 게 이제 뭐 지도부의 얘기들인데 경계해야 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제 많은 지지와 함께 책임감을 부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일단 일을 잘해라. 그러니까 일 잘하는 국회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국회법까지 이제 개정하고 하는데 네. 일을 해라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아니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지 말라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게 해준 것은 야당 탓하지 말고 네. 효율적인 또 필요한 일은 해라라는 뜻이 이제 첫 번째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철저하게 하고 그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능하면 첫째는 이제 코로나19 극복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경제적인 일단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일에 있어서도 어떤 좀 선우를 정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가 사실 이제 몇 차례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이렇게 국민들께서 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했던 선례를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뭐 2004년도에 17대 총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의 선우도 중요하고 또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여러 가지 교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자신을 낮추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나가면 많이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무튼 첫째는 아무튼 일을 해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더 강한 책임감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걸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예. 좀 어떻게 보면 더 막중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기쁘기만 한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런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번 국민의 선택으로 21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뒤 이제는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에 도전장을 던진 전해철 당선인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